예, 이제 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름 없는 역사 북토크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이제 흔쾌히 오셨죠. 네, 아니, 책 흔쾌히 얘기를. 왔네요. 예. 다행히 좀 축하드릴 일이 1세가 이제 다 완판돼서 2세 들어가셨다고. 네. 예. 이세가 이제 이번에 흔쾌히 내려오기 바로 전주에 출판사 연락이 왔고요. 기대를 못했었습니다. 음. 일단은 이제 독립운동사라는 부분들이 즐겁거나 대중들에게 호기심을 끌 수 있는 요소가 많지는 않아요. 좀 이렇게 좀 비감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웠고, 그다음에 제가 뭐 인지도가 있는 저자도 아니었고 처음 쓰는 책이었기 때문에 일단 내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만족을 했고 뿌듯했었죠.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분들 이야기를 알릴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었는데, 고맙게도 1세가 좀 많은 양을 찍었는데 다 나가고 이제 2세를 또 찍었습니다. 출판사 사장님도 좋아하세요? 책이 다 나간 거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셨는데 나간 걸 보고 글쎄요, 뭐 직접 통화해서 듣지 않고 이제 담당자분하고만 통화했는데 뭐 기분이 나쁘진 않으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대신 의외의 반응이 시작되죠. 의외의 반응. 그 출판사에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2세 들어간 게 저밖에 없습니다. 오, 좋을 수밖에 없네요, 네. 사장님이. 예. 그래서 저희 보통 독서 뭐 이렇게 음. 얘기할 때 책은 음. 읽는 게 아니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사주시고 네, 이름 없는 역사. 그래서 2세를 넘어서 뭐 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욕심인가요? 아, 욕심은 아니고요. 그렇죠. 네. 좀 3세. 바라는 건 있습니다. 바람이 좀 있긴 하죠. 네. 올해가 이제 그 인정 100주년이기도 하고, 이제 어쨌든 이 국민들은 그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면 거기에 좀 이렇게 집중을 하는 편이잖아요. 네. 독립운동사, 우리의 역사 이런 것들이 많이 조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류에 살짝 발을 얹으면 예. 좀 생각보다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책을 쓰게 되셨는지, 또 의도적으로 쓰지는 않으셨는지, 시류에 탄생하려고 쓰신 건지. 저랑 친한, 매우 친한 고등학교 선배님이 계세요. 한 학번 위에 선배님인데, 그 선배님이 이제 그분의 이제 장인 어르신이 독립유공자 유족회 회장님이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런 협회들은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그 젊은 사람이 있어야 뭐 사소하게는 물건을 나르는 것부터 아니면 행사 그 진행을 짜는 것부터 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갔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협회 일을 이제 저희 선배가 맡아서 하게 되고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서 계속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저한테. 야, 너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홍보국장을 맡게 됐죠. 거기에 홍보국장. 그러면 내용을 알다 보니 어느 날이었죠. 이제 작년에 이제 행사를 준비하다 보는데 작년에 오셨던 어르신이 올해 안 오세요. 돌아가신 거죠. 기록을 남겨야겠다. 처음에는 녹취를 하다가 녹취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팟캐스트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가 그러고 있을 즈음에 이제 출판사 대표님께서 요즘 뭐 하고 계시냐? 이거 하고 있다 했더니 그 얘기 좀 쓰자. 책으로 써보자. 처음에는 한 6번 거절을 했죠. 즐거운 얘기가 없잖아요. 독립유공자 후손들 중에 잘 사는 분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다가 나중에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쓰게 됐죠. 근데 되게 의미 있는 책이라서 그 결심을 굉장히 잘하셨다. 뭐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갑자기 훈훈하게 흔쾌히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이제 여기 이제 독립운동가 모두 9분의 네.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 9분을 이야기를 담으신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 네. 우리나라 이제 일제 강점기의 역사에 보면은 의미가 있는 연도들이 있습니다. 1910년, 19년, 33년 이제 그때도 문화 통치로 바뀌고 35년 그다음에 뭐 임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할 때 거기에 연결이 되는 분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말고 뭐 김구, 유관순, 안중근 이런 분들과 다른 선에 있었지만
이분들 역시 그분들의 역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독립운동가만큼 중요한 역사라고 예측이 되는 분들의 역사를 이제 탐방을 해가지고 그걸 갖고 쓰게 됐죠. 그래서 책 제목도 이름 없는 역사라고 어떤 의미를 담으신 건가요? 직접 지으신 거예요? 여러 개의 제목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다른 제목을 했었어요. 어떤? 저는 경계인. 음. 경계인은 이제 중복적인 의미였는데 하나는 이제 경계에 서 있다. 네. 그렇죠? 어딘가에 선택되지 못하고 경계에 서 있던 분들. 왜냐하면 그 끝이 안 좋았기 때문에 후손들의 끝이 안 좋았잖아요. 또 하나는 늘 지켜보고 있는 경계를 하는 그런 의미를 했었고 원래는 상인이라는 것도 하려고 했어요. 그거는 상인은 이제 설상자. 아, 그래서 혹독한 시절을 살아오신 분들. 그리고 또 당시에 독립운동할 때 가장 그 이제 독립운동 투사분들이 많이 이렇게 위장했던 직업이 상인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중복적인 의미를 하려 했더니 출판사 대표님께서 쉽게 하자. 그렇죠. 너무 이렇게 어깨에 힘을 준다. 그래서 몇 개 더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온 거였죠. 이게 가장 또 쉽고 무슨 책인지 알 수 있는 이름이죠. 그리고 뭐 저랑도 이게 부합이 되죠. 제가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그렇죠. 중복된 의미로 닉네임 알려줘. 좋지 않은 닉네임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중복적인 의미로 네.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 9분의 이제 활동 기록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고 또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도 현재를 살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같이 얘기가 되어 있어서 좋았거든요. 그 뭐 자료 수집하고 뭐 이런 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특히 인터뷰하고 이러면서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담고 네. 이러면서 그 과정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내용 중에 한 꼭지는 뭐 어제 이제 북 콘서트에서도 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규호 선생님의 그 따님 최절자 여사님 내용을 하다가 원래는 그냥 광주 학생운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듣다 보니 이분이 이제 이제 최규호 선생님께서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그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 사건에 또 연루가 돼가지고 사망하신 것들 때문에 그것도 좀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고요. 또 실제로 만나 뵈면 이게 반대적 이게 뭐라 그러죠? 모순적인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사는 게 너무 어려우신데 네. 너무 밝으세요. 그럼 더 마음이 아프죠. 예, 그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그 양승만 지사의 따님 양홍모 선생님 정말로 사는 게 어려우시고 그 집 갔을 때 가급적 그 얘기는 안 썼습니다. 네. 근데 그분 자체 이제 사진으로 사람을 이제 볼 때가 있잖아요. 네. 자료 사진 쓰려고 인터뷰 사진 찍었는데 그 사진 찍는 작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분 뒷배경이 없으면 정말로 고운 그 대갓집 마님 같은 얼굴이고 너무 선하시다. 그게 얼굴에 나타난다. 사람이 얼굴은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더 오히려 모순적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사셨는데 더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너무도 담담하게 풀어내세요. 그리고 제가 만나 뵀던 그 유족분들의 공통점은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은 나 개인에게 자랑하는 역사일 수 있지만 나 그분들에게 원망스러운 건 딱 하나 있다. 나한테 대단한 거 말고 소학교 교육만 시켜줬으면 그 다음엔 내 몫이다. 근데 그 교육 다 못 받으신 거예요. 그걸 나라가 해줬어야 되는데 나라가 못했죠. 그분이 그 차리서 예, 차영조 선생님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 김혁 장군의 그 손자 반개 손자이신 분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중복되니까 한 분은 뺐었는데 두 분 다 마찬가지예요. 맥락은.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였다. 내가 조금이라도 교육을 받았으면 기본적인. 그거는 나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원래 우리가 의무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의무 교육은 다 무상으로 해주고 아니면 적은 돈을 해줬는데 정작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그 기회마저 박탈당했어요. 숨어 살아야 되고 신분을 밝힐 수 없고 거기서 오는 글쎄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답답한 내용들이 많았죠. 인터뷰 할 때마다 워낙 힘든 얘기들을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게 쉽진 않잖아요. 미리 알고 있던 내용도 있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네. 미리 그 텍스트로 미리 받아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좀 슬픔이 덜할 때도 있고, 예. 그리고 가서 가급적이면 저보다 이제 연배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거의 저희 할아버지보다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손자처럼 예. 옛날 얘기 해주세요. 라면서 일부러 더 밝게 접근은 했었죠. 그 말씀도 해주시고. 그 책이 출간된 이후에 그 후손분들을 모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모셔가지고 책도 이제 직접 전달해드리고 그다음에 감사의 인사도 좀 전하고요. 그분들끼리도 교류가 어느 정도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오랜만에 또 모이는 자리가 되셨고,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최소한의 인사치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이제 그 출판사 대표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소소한 거라도 좀 보내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그것도 좀 계획 중입니다. 뭐 혹시 네. 지금 마리오 감독도 그런 거 찍기도 하고 뭐 같이 작업도 하는 것 중에 그 등장인물이 많을 경우에 네. 약간 보는 내가 조금 더 주목받거나 아니면 비교해서 뭐 그런 거 얘기 들을 때도 있는데 이게 9분들 중에 이런 내용들은 좀 부족하게 사실 난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분 왜 빠졌는지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견을 주셨거나 혹은 9분 말고 다른 분들도 왜 이렇게 9분만 정했냐 우리 얘기는 왜 없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없었나요? 처음에 준비할 때는 네. 저는 좀 의견이 반대였어요. 9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책 한 권에 넣냐. 네. 그리고 책이 너무 두꺼워지면 네. 가독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사료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양은 늘릴 수 있어요. 책은. 뭐 사료, 연표 뭐 이런 거 집어넣으면 양을 늘릴 수 있지만 역사책은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아예 저는 개론의 느낌으로 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양을 평이하게 줄였습니다. 다 이제 균등하게.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죠. 어떤 분은 자료가 너무 없는 거를 억지로 나오기보다는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맞춘 부분도 있고 뭐 박차정 여사 같은 부분. 어떤 분은 이분들의 삶을 갖고 조망을 해도 책이 나와요. 눌렀죠. 눌렀다는 그러니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왜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서운해하거나 이러신 분은 없었나요? 아직까지 그런 분들은 없으시고 감사하게도 이 자료를 어디서 찾았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한국에서 이 독립운동 시기,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나왔던 활동했던 분들의 이야기들이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뭐 전문 서적을 내거나 전문 서점이 있거나 뭐 자료가 특화가 돼 있거나 모여 있으면 거기서 찾으면 편하잖아요. 좀 한심한 이야기지만 자료 수집하려고 여기저기 뒤져도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자료에서 자료를 찾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국가보훈처 자료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나오신 후손분들 중에 배제시켰던 여기에 있는 실리지 않았던 분들 자료 중에는 후손이 직접 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손이 자기의 그 윗대를 기리기 위해서 이런 책들은 사료가 많이 엉망이에요. 왜냐면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를 좀 더 위대한 사람 만들고 싶은 그 선한 의지가 오히려 책으로서는 잘못 발현되더라고요. 좀 과하게 포장이 되거나 마치 그분이 독립운동을 다 한 것처럼 되거나 그런 것들만 좀 지양하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찾아본 거는 옛날 자료들, 뭐 옛날 고서적들에서 많이 찾았죠. 그 자료 찾는 것도 참 쉽지 않았겠어요. 고맙게도 제가 속해 있는 독립문제 유족회 회장님께서 워낙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계셔가지고요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은 거의 스튜디오 한 벽만큼의 책이 있고 집에도 그 분량의 책이 있으셔가지고요
책도 너무 오래된 책들도 있어서 해당 출판사도 기억을 못하는 책을 갖고 계세요. 그런 책들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도 그거를 다 찾고 읽어보고 확인하고 참 쉬운 과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도움 많이 받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선배님도 뭐 한 학번 우리 후배인데 진짜 좀 험한 얘기로 쌍소리 들어가면서 빨리 안 찾아와 이러면 알았어 갔다 올게 이래가지고 지하 내려가서 야 이거 맞아 이래가지고 빨리 잘 싣고 와 이러면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힘든 좀 과정에서 이 책을 괜히 시작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순간도 있어요. 있었죠. 어. 자료는 어떻게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물은 결정하고 자료도 거의 찾았어요. 글로 쓰려고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롯이 제 머릿속에 나오는 창작이었으면 겁이 안 났을 겁니다. 제 느낌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역사잖아요. 그렇죠. 행여나 역사에 대해서 잘못 판단을 하거나 제 주관적인 게 많이 들어가거나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후손들이 원치 않는 내용들이 들어가거나 그 책을 쓰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좀 이렇게 감정선을 자극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제가 쓰는 표현이 있는데 국어 사전에 등재가 안 된 단어인데 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곤하다. 그 비참하고 공공하다 뭐 이건 제가 이제 압축해 썼는데 이 표현 써도 되는가? 내가 봤을 땐 분명히 이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저한테 격려해 주신 작가님이 계세요. 그 작가님이 했던 얘기가 괜찮다. 일단 써라. 일단 쓰고 평가를 받아라. 그렇지 않고 하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 네가 자료 준비한 시간이 그렇게 길었다면 정제를 너무 시키지 않고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좀 격려를 얻고 썼습니다. 겁은 많이 났어요. 일세 나가기 전까지도 그랬죠. 딱 탈거하고 나서. 탈고하고 나서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탈고할 때까지 며칠간 잠을 못 잤어요. 저도 몰아서 쓰는 스타일이어서 탈고를 하고 원고를 보냈죠. 이제 교정 작업을 보겠다고. 근데 그쪽 대표님이 전화 오시더라고요. 교정 볼 거 없다. 됐다. 이대로 나가겠다.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최고의 작가에 있어서는 참 최고의 칭찬 같은 느낌? 그러니까 교정 1교라고 하죠. 네. 1교를 하고 출판을 바로 했죠. 그러나 오타가 3개 나왔습니다. 그분도 발견 못하고 저도 발견 못했는데 이런 거 있죠. 그냥 왜 우리가 사람은 발견 못해요. 그 영국 사람들이 쓸데없는 연구 많이 하잖아요. 그중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옥스포드를 뭐 옥포스드 해놔도 옥스포드로 읽는다고 하는 거죠. 맞아요. 대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이걸 왜 우리가 발견을 못했지? 못했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인가 그렇게 잘못 썼어요. 대흰민국. 자연스럽게 넘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뒤에도 제가 표도 직접 다 입력을 했거든요. 어디시 부장 판사 출신, 그러니까 친일파. 근데 그게 대구인데 다구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발견을 못했죠. 당연히 대구로 알아듣고. 다 읽을 때는 그냥 대구를 읽히는 거예요. 그런 오타들 있었고 나중에 이제 다른 유족분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연도가 틀렸더라고요. 근데 연도 틀린 거 왜 틀렸나 봤더니 제가 타자를 너무 빨리 치다가 1900 뭐 몇십 년 9월 22일인데 앞에 뒤에 그 연도 2개가 날아가고 1922로 간 거예요. 근데 대표님도 그냥 다 자연스럽게 읽히는 거예요 이게. 어. 네, 이세는 수정을 했습니다.